연말 연시가 재회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연말 연시에 재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쫙 알려드릴게요. 우선 추석 이후 커플들의 이별이 가장 높은 시기는 바로 빼빼로데이죠. 근데 참 이상하죠? 빼빼로는 죄가 없는데 말이죠. 근데 이때 이별 발생이 2배 이상 증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설마 빼빼로 주기 싫어서? 그건 아니겠죠. 그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해요. 지침 때문인데요. 연애가 지쳐서 더 이상 할 힘이 없다는 거죠. 기념일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대방과 이때 싸우게 되면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실망감이 한 번에 터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기념일을 기점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지친다는 건 단순히 한두 번의 실망이 아니라 연애 전반에 걸친 감정의 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념일엔 좀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다거나 연인이 평소보단 좀 신경 써주는 모습을 바라게 되죠.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별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결국 연애가 지쳐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별을 결심하는 거죠. 어차피 말해봤자 바뀌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을 닫아버리니까 결국 연애는 지속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일이 지나고 나서 그 기념일이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끝내자 하고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때도 남자랑 여자가 이별을 결심하는 이유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남자들은 보통 빼빼로데이 직전에 이별 통보를 해요. 왜? 그동안도 나는 충분히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상대방이 가진 그 빼빼로데이에 대한 기대감 이것까지 챙겨주기엔 뭐 선물, 데이트 코스, 작은 이벤트들 등등 해주면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까진 도무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남자가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내 시간이든 돈이든 감정이든 여자한테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사람이 뭔가에 투자를 하다가 투자하지 않는 건 왜 그렇겠어요? 그래봤자 내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헤어진 여자분들이라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 마음이 거기까지인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란 건 없으니까. 여자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이별을 결심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념일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남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거죠. 평소에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이라면 여자는 이 기념일에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대마저 져버리면 안 그래도 그동안 쌓여왔던 실망감이 폭발하면서 와, 이젠 진짜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념일 전후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별 후에 재회 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때 재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시기는 사람들 모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 들뜨는 시기잖아요. 따뜻한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고 혼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죠. 여러분들도 솔크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직전이나 연말은 재회를 성사시키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혼자 외로운 것보다 누군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 재회를 성사시키려면 이전부터의 빌드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연락해서 만나자는 방식으로는 재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됐는데 그냥 만나자고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갑자기 연락해서 오늘 뭐해? 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지? 싶고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거예요. 연애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별을 하게 되죠. 대화가 서로 안 통해서 헤어지게 된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선
그동안 쌓인 실망감이나 부정적인 감정부터 해소를 해야 합니다. 재회가 성공하려면 서로의 감정이 진심으로 이해가 되고 안 좋은 감정이라든가 오해, 이전의 결핍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회 시도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내가 왜 연락을 했는지, 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너는 올해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어. 너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우고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 그래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서 연락해. 이런 감사 표현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감정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연락도 상대방과 상황에 맞게 잘 보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국 이별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해요. 연애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이별의 원인이 되진 않을 거예요. 기념일은 그저 방아쇠일 뿐인 거죠. 중요한 건 그동안에 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혼자선 답을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혼자 하시기 힘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저희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가을, 겨울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